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진심인 남자 주진남입니다. 오늘은 역배열에 관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역배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역배열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역배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역배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배열 관점을 토대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써있는데 마찬가지로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배열이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배열을 기회로 삼아 공포를 이겨내고 주식을 매매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역배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배열은 241선, 121선과 같이 장기평선들이 가장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마지막으로 5일선과 21선이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차트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단기평선인 5일선과 21선이 중기평선인 61선을 그리고 장기평선인 121선, 241선 등을 뚫고 데드크로스 하면서 맨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맨 아래로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뒤이어 중기평선인 61선이 장기평선인 241선 그리고 121선을 뚫고 데드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단기평선 위에 자리 잡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241선과 121선과 같은 장기평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평선이 가운데 5일선과 5일선과 21선과 같은 단기평선이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한다면 이동평균선들이 결과적으로는 역배열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역배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이 관점을 토대로 역배열을 어떻게 접근해서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은 큰 시세 후 가격 조정입니다. 큰 시세 후 조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세력이 물량들을 매집한 다음에 그 물량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크게 띄어 큰 시세를 주고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다 팔아먹고 나간 뒤에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나타나는 역배열입니다. 보통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라 천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시총이 크지 않은 회사를 가지고 세력들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주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을 보시면 급격하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단기간에 4,200원까지 올라섰던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8배나 올랐죠? 이런 경우는 세력이 한탕 크게 해먹고 나간 경우인데요.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추세 이탈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하면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세력이 한탕 크게 해먹고 나가게 되면 반등하지 못하고 추세 이탈하면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른 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2015년도니까 현재 22년까지 약 7년 동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회복시켜주기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동안 물려있는 개미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아서 단기간에 주가를 반등시켜서 상승시킬 세력은 없겠죠. 왜냐하면 정고점까지 다시 올리려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요. 따라서 세력은 여기서 물려있던 개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주가는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우하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려면 오랜 시간 걸릴 것입니다. 1차트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자리 잡은 뒤에 정배열이 오지 못한 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아무 회사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망하지 않을 괜찮은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데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 세력들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괜찮은 회사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세력들이 해먹고 도망간 회사가 만약에 컨센서스가 좋지 않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사인데 미래까지 불투명하다면 이렇게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영원히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장 폐지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월 차트, 년 차트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시세를 확인하시고 시가총액이 낮은데 단기간에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오른 주식들은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시세 후 조정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두 번째는 상승장 혹은 시장 과열 이후에 하락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배열입니다.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지수가 상승하면서 매우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시장이 좋아지니까 시중의 돈들이 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로 들어갔습니다. 주식에서는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이런 단어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다음은 나빠집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따라서 상승장 이후엔 하락장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좋아진 시장이 뒤돌아서서 이제 하락장을 맞이했을 때 자연스럽게 역배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꼈던 주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가격을 찾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자연스럽게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역배열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역배열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입니다. 안 좋은 시장 분위기로 주가가 싸졌거나 혹은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저평가된 주식이 역배열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였다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골든크로스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고 상승하면서 정배열로 자리 잡은 뒤에 주가가 우상향하며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역배열일 때 매수한다면 보다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고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시는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배열을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 볼 수 있냐? 일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가총액은 중소형주 사이즈인데
5배에서 10배, 수십 배 이상 올랐던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은 여기서 제외시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은 우량주 중에 꾸준히 우상향했던 주식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을 때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빠지면 이런 부분에서 또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 역배열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확인되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닥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리스크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고수분들이 얘기하시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역배열 상태, 즉 공포의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배열이었던 상태에서 이평선 밀집을 확인하고 정배열이 되었을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었던 상태에서 주가가 박스피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면 이평선이 밀집되는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아니면 저점을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여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밀집하는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 평균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되면 이평선들이 거기에 몰리겠죠. 따라서 이평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을 확인한 뒤에 정배열로 자리 잡아가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역배열 상태, 이 역배열이었던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이 정배열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는 게 수익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이평선 밀집이 일어난 이후에 정배열로 자리 잡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안전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주식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배열이 이평선 밀집으로 바뀌고 정배열의 형태가 나타날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고, 나는 공포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기업의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배열에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는데 바닥을 다진다거나 W 패턴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싸게 매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주식 투자에서 분명히 성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와 탐욕을 이겨내면 고수라고 하죠. 역배열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도 공포를 이겨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공부하시고 매매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